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예일대학교가 대입 과정에서 백인과 동양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어제인 13일 연방법무부는 예일대학교가 불법적으로 대학 입학에서 백인과 동양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2년간의 조사 결과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의 합격을 결정지은 요소가 인종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예일대학교가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권법 6조는 연방 예산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비슷한 성적을 가진 흑인에 비해 동양인과 백인은 예일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1에서 4분의 1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사는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합 AACE를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가 2016년에 작성한 항의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항의서에서는 예일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유명 대학이 대입 과정에서 동양인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ACE 측은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모든 미국인 학생들은 피부색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성품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연방정부가 교육계의 평등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학교 측은 자신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고 법무부가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측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대입 과정에서 학생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대입 절차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입 과정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예일대학교가 올해 대입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후 대입 과정에 인종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의 법적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예일대학교가 8월 27일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랜타 한국학교가 한인회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학교 이국자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귀넷 슈퍼리어 병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국자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용금 반환 소송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다소 그동안 한인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던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애틀랜타 한인회 간에 있어왔던 법률 관계를 규정한 문서가 6년이라고 하는 공소시효 만료를 맞이하여 올 8월 중에 그 효력이 다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 관계를 연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지금 한인회와 한국학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법률 관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어떤 법적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한인사회에 오해가 없도록 알려드리고자 함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한인회 측과 수차례 접촉해 차용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일주일 정도 남은 지난주에 한인 회장님이 그 프로미스 노트에 사인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표시해 오셨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직접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국자 이사장은 이번 소송이 법률 관계 규정의 필요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개인 감정이나 비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어느 개인을 비방하거나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김윤철 한인 회장은 한국학교 차용금 반환 부분에 대한 서명은 자신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록 차용금 반환에 대한 법정 소송에 들어갔으나 양측 모두 중재 가능성이 남아있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는 귀넷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다방면에서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서명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와 귀넷 상공회의소는
업무협약, 즉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제인 13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규넷상공회의소 회장단이 MOU에 서명하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간의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함께 규넷 카운티를 더욱 사업하기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 측은 규넷상공회의소와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기 회장은 MOU를 통해 한인사회와 미국 주류사업 간의 관계를 더욱 늘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보통 코리안 커뮤니티는 우리 동포끼리만 주로 어울리고 같이 하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류 사업에 특히 규넷 챔버 오브 커머스는 제일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와 연결고리를 브릿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노력한 것이 이 MOU를 원했습니다. 닉 마시노 규넷 상공회의소 회장이 MOU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I want to say for all of the executive board members, thank you. We look forward to joining you at your meetings. We look forward for you joining at any of our meetings and events as well. And anywhere where we can work together, the Gwinnett Chamber would be honored to do so. MOU는 서명 이후 12개월간 유지되지만 만료 90일 전에 양측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인상공회의소 측은 행사 등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도라빌시는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 주법은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며 최대 1년 구금 또는 $1,000의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라빌시의 조례는 1년에 첫 적발 시 $75, 두 번째는 $150, 세 번째는 $300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지역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체포가 필요 없을 만큼 처벌을 약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주법에 따라 체포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범죄 행위로 인해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주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허리케인이 평년의 2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간 허리케인을 포함해 9개의 열대성 폭우가 지나갔습니다. CDC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팬데믹을 고려한 각 가정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대기청 NOAA는 2020년의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역대 가장 분주한 시즌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8월 초까지는 평균적으로 2개의 허리케인이 형성됩니다. 올해 벌써 9번째 폭풍우가 지나갔는데 평소대로라면 9번째 폭풍우는 보통 10월 4일이 될 때까지 형성되지 않습니다. 또 평균적으로 한 해에 6개의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12개의 이름을 가진 열대성 폭풍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중 3개는 대형 허리케인으로 분류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랜 기간 동안 기상 전문가들이 조사한 평년 허리케인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찾아오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평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게리벨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허리케인 수석 예보관은 이번 시즌에만 19개에서 25개의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중 7개에서 11개가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벨 수석 예보관이 말한 이 7개에서 11개의 허리케인 중엔 3개에서 6개 정도의 대형 허리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8월 초 미 동부 연안을 강타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이사이아스 폭풍을 포함해 9개의 폭풍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 10번째 열대성 폭풍우 조세피는 현재 대서양에 생성돼 있습니다. 미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 또한 앞서 올해 허리케인 발생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24개의 열대성 폭풍, 12개의 허리케인, 그리고 5개의 대형 허리케인이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에 대한 종합적인 척도는 AC 지표로 측정됩니다. AC 예측에 따르면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85%로 증가했으며 평년보다 적게 발생할 확률은 10%에 불과하고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은 세력이 강해진 상태에서 미국 대륙에 상륙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태풍보다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CDC는 평년의 허리케인 시즌보다 2020년 허리케인 시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허리케인 시즌 동안 우리가 취해야 할 안전사항을 명시했습니다. CDC는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대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 소지품이 담긴 고키트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키트 안엔 알코올 손세정제 또는 비누, 손소독제 물티슈, 마스크 2개 등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꼭 지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난 대피소도 예년과 다를 수 있으니 현재 공중보건 또는 응급관리 담당자의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지난 11일 런오프에서 풀턴 카운티 현 검찰총장을 이긴 파니 윌리스 당선자가 오늘 제이슨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인 미디어들과 만나 향후 검찰청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파니 윌리스 당선자는 인종과 신분 그리고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한인에게 특혜나 불이익 모두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스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이며 그 이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i, I am Fonnie Willis. I am your new district attorney-elect, and I am here to welcome the Korean community to the table. I hope that you all will be part of my administration. I hope that you will give me your prayers, your support, and definitely be part of this administration.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송여경 기자입니다. 오늘인 14일 오후 3시 33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45만 311명, 누적 사망자는 17만 102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5,36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84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주별 신규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14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3만 1,895명, 누적 사망자는 4,5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32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601명, 누적 사망자는 463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175명, 누적 사망자는 283명입니다. 디켓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4,746명, 누적 사망자는 254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